캠핑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운데 계신 분이 주인공이시지만 저희가 항상 보던 얼굴이죠. 네, 최근에 정말 저희가 이제 좋은 기회로 또 좋은 소식을 안겨주신 김진영 선생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셔서 네. 저희가 그 이직 스토리와 또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우선 아직 제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가지고 아마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자세한 그 건 점은 알고 싶지 않아요.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직에 성공했는가, 취업에 맞아요. 성공했는가, 이게 더 사실은 궁금하시지 궁금하죠. 않을까. 네. 그 과정이 저는 상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 취업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그렇죠. 네. 일단 치과의생사들이 많이 도전하지 않는 파트인 것 같고, 맞아요. 제 주변에도 거의 좀 드문 경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축하해주시고, 뭐 대단하다, 뭐 멋지다, 뭐 이런 칭찬들이 지금 자자합니다. 네네. 그러면 못 급수로는 몇 급이에요? 6급 가여가지고 네. 가장 낮은 직급입니다. 아, 6급 가부터 시작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데 종류가 좀 여러 개여가지고 아. 6급 나도 있고 나는 고졸. 근데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 왜 들어가고 싶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뭐, 근데 우선은 사실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다방면으로 생각했었을 때 준비해보면 좋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사실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배경을 좀 뭐 그동안의 영상을 봐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학교 강의도 했었었고 대학원도 나와서 그냥 여기저기 사실 기웃기웃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나는 그럼 무슨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치과에서는 사실 나이가 많아서도 할 수 있지만 치과에서는 높이 나이가 많아도 뭔가 더 경력을 쌓거나 계속 이런 성취하는 게 네.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성취 나가는 그런 게 그치. 한계가 좀 있고 맞아. 그냥 사실 저는 그냥 그 병원이 좀 우리가 큰 규모였지만 그래도 제가 부장님 다음 뭔가 할 수 있는 그래도 높은 일을 해봤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마 그 다음 하려면 부장님을 퇴사시키거나 아니면 그죠? 밟고 올라가야 돼.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나가시거나 사실 그러고 싶지는 전 또 않았고 여기서 더 다른 일을 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엔 또 병원일 것 같고 근데 병원 일은 사실 내가 봤었을 때 지금 내가 경험하고 해온 일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 엄청난 새로운 거는 네. 없었다, 결론적으로. 그럼 그거를 또 평생 한다고 했었을 때는 좀 지겨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실 치과의생사들의 약간 고질적인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어떤 병원은 되게 급여를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임금 피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급여는 오르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아도 같은 임금만 주겠다는 약간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에 안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급여를 주었을 때 나를 너무 도태시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계속 일할 환경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찾아봤었을 때 우선은 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공단에 통화도 많이 했었었고 심평원 이런 관계도 알았었는데 우선은 심평원은 내가 청구한 거를 어떤 심사 평가를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공단은 너무 저한테 미지의 세계였던 거죠.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이 보험제도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심평원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맞아요. 치과위생사들이. 네, 진짜, 진짜. 심평원을 더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왜 사람들이 이거에 더 열광할까? 나는 공단이 되게 미지의 세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속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몇 년 정도 하셨어요? 1년? 저는 좀 길게 했어요. 아무래도 직장 병행이고 일반 군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서류 준비나 필기 준비나 NCS 준비나 면접 준비가 사실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준비 자체를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쉽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사실 만만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준비할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래서 더 오래 걸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4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처음 트라이하고부터 최종 결정이 된 때까지 한 3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입사 지원서를 낼 때에는 토익 점수가 700점이 넘어야 토익 점수가? 네, 이거를 서류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어가지고 토익 공부까지 같이 했겠네 그때는. 그때는 한 1년 동안 그때 첫 해에 토익이랑 이거 자격증 준비를 좀 여러 개를 같이 해서 좀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 해부터는 서류부터 이제 내기 시작했죠. 만약에 빡세게 공부하면 뭐 준비가 돼 있다면 전형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 1년 뭐 공부하면 합격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한 번에 되시는 간호사분들도 많으시고요. 보통은 2년, 3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죠. 하는, 네, 공무원 준비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처음에 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전 공무원이라고. 당연히 심평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시는 어. 분도 많고 이거 뭔가 좀 그리고 저는 명확하게 이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한 그렇죠. 거죠. 그게 아니래요. 근데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공단 합격하고 나서 그때 한번 행사가 있어서 갔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심평원 된 줄 알고 오해하시는 다 분들이 굉장히 심평원이다, 많더라고요. 공무원이다 네.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심평원이랑은 좀 다른데 그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 운영할 때 이 사람은 돈 주는 사람인데 당연히 돈을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공단이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의료기관이 여기에 공단에 바로 보험 청구를 하면 당연히 서로 갈등이. 이익에 반대가 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한 게 맞는지 평가를 해주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심사평가원인 심사평가원. 거고. 근데 다 공무원은 아닌 거네요? 근데 그렇죠. 심평원도 그것도 공무원 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두 개 다 공기업인 거네요? 공기업입니다. 근데 공기업의 사기업과는 다른 특징은 국익이 목적이라는 이제 사기업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약간 목적인 거여서 공기업인 것이고 하지만 운영 자체는 사기업과 그죠, 동일한 그죠, 그죠. 느낌이라는 거죠. 약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 아닌 거고 거고 이게 어쨌든 나라에다 뭐 어떤 보고 체계나 이런 거는 그래, 당연히 있죠. 있죠, 있죠.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거기서도 그 파트별로 하는 일이 저도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치과의생사를 졸업하면은 또 배운 게 사실은 이런 치과의생사와 관련된 업무들일 맞아요. 텐데 이런 그 회사에 가서 일반적인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되게 좀 의문일 것 같아요. 크게 부서가 한 4개 정도 나눠져요. 이렇게 자격부가 부, 그리고 두 번째는 징수부, 이렇게 보험급여부, 그리고 그리고 요양급여부. 그리고 요거는 이런 부서들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이 따로 팀이 따로 있는데 크게로 봤었을 때는 이 4개 부인 거죠. 그렇게 봤어. 자격 부가부에서는 직장 자격, 지역 자격,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을 건강보험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격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부가부 팀에서는 이 자격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하는 거죠.
징수는 이제 부가가 됐으면은 돈을 걷어들여야 되지 음.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거. 그리고 보험 급여부에서는 우리가 치과에서 조금 연관이 있는 이런 치석 제거 신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되게 일부분이고요. 치과로 연관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건강검진 기관 조사를 하러 오시기도 하시죠.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 급여 상한제 뭐 이런 거나 이런 다양한 진짜 보험에 관련된 진짜 다양한 업무들이 있거든요. 치과는 진짜 일부분이에요. 이제 요양급여는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오면은 직접 방문해가지고 요양 등급을 매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로 갈지. 요양급여 그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군들이 조금 있는데 요양직과 행정직, 뭐 건강직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군마다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직은 뭐 간호사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내가 조건 자체가 요양직은 요양직은 등급을 정하는데 일반인이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할 수 있나 해서. 요양직은 뭐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뭐 이런 직군들이 있고 건강직에 막 영양사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치과위생사가 이 건강직이나 요양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행정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좀 행정직 쪽으로 주로 저희 그래서 업무를 많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사실 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약간 그런 파트였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뭐 공무원 쪽이나 보건소 쪽을 또는 심평원 쪽을 많이 고민을 하시지 건강보험공단은 뭐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하는데 뭐 어렵거나 그런 게 없어서 많이들 기회가 된다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인턴이 없어지고 채용형으로 바뀐다고 들어가지고 인턴이요? 네, 기존에는 체험형 인턴이라고 해서 인턴 기간 동안 그냥 인턴 업무를 하는 그런 게 있고 채용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뭐 내년부터 뭐 상반기부터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체험형 인턴 없어지고 채용형 인턴을 해서 그러면 해서 거기서 그냥 전환되는 그러면 경쟁률이 더 세지겠죠. 세지겠네. 왜냐면 모든 인턴까지 다 붙으니까. 그러면 일단 과목을 필기 준비하려고 그러면 아. 과목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과목 외에 지원 자격이라는 게 연령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면접 준비 그 다음에 뭐 토익이 있어야 되는지 아까 없어졌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요강?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뭐 지원료. 근데 요거는 뭐 매년 바뀐다고 하면은 뭔가 이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거, 뭐 제일 어려운 거, 요런 것들을 뭐 요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 노하우, 그치. 요런 게 있으면 좋을 지금 거예요. 당장 시작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 하면은 지금 올해 이미 하반기 채용을 시작했으니까 그 채용 공고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카페에 보통은 많이들 들어가 있잖아요. 공기업 카페 막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하면 되나 그치, 요강을 일단 빌면 되지. 그러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누가 물어봐도. 떠먹여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있죠. 저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들어갈 거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다른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 다음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집 요강을 좀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지금 크게 전형이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우선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서류 전형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지금 딱 세 개 중에 면접이 제일 어렵겠고 속으로 딱 그 생각했는데. 근데 서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대부분이 서류에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준비된 사람이다 하면은 사실 모르겠지만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다 하면은 사실 서류가 제일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서류 컨설팅
컨설팅도 받아야 돼. 네, 그런 거 있을 이런 것 거 되게 같아요. 막 면접 면접 컨설팅 되게 컨설팅 막. 많아요. 그래서 맞아. 그런 것들이 많은 거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서류를 한 번도 탈락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서류의 저의 노하우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가점, 자격증. 우리 치과비생사 면허증도 아니, 그 가점이 이후에- 돼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돼요? 안타깝네요. 기대를 했는데. 자격증, 네. 전 자격증이 몇 개 있었냐면 뭐지? 한국사, 퍼말, ADSP, QLD, 사회조사 분석사까지 실용글쓰기까지 6개 있어. 요즘에는 한 5, 6개가 평균인 기본이에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진짜요? 네. 나 하나도 없는데? 준비를 빨리 해야겠네요. 네, 준비 어. 빠셔. 지금 요강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네. 네, 근데 남 아니,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동기부여를 지금. 할까 말까 지금 생각 네. 중이라서. 왜냐면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자격이 우대되는지. 그렇지. 그런 거 그래서- 골라서 어, 해야지. 그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걸 골라야 그렇죠.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걸 하느라고 1, 2년을 또 그쵸, 보내야 그쵸. 되는구나. 그죠, 그죠. 아. 그래서 보통은 그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자격증 개수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에서 갈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좀 중점적으로 잘 써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그냥 포인트는 물어본 거에만 답변해라. 서류에서요? 아, 네. 자기소개서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소개서에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요. 질문 4개가 있는데. 그럼 딱 거기에 맞게만 대답하면 네네네네. 된다. 근데 이제 이걸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행동했어다라고 자부할 만한 행동은 무엇이며 당시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와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거에 관련된 것만 이제 얘기를 하면 쓰면 되는데 이거를 요점적으로 좀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약간 요약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없네요. 생각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로 할 수가 없잖아.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공익을 위한 회사니까 그렇지.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나 없는데? 그러면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니 이제 근데 예를 들어 타인을 위해서 의자를 빼줬다 이런 작은 행동이라도 아니면 타인을 내가- 위해서 나는 운전할 때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이런 되게 사소한 것도 그냥 그렇지. 사유를 만드는 거죠. 없어요. 어, 경적을 타인을 항상 위해- 올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은 NCS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랑 술이랑 문제 해결 이렇게 뭐 3개 과목을 보는데 이제 이거를 60분 안에 60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20문제를 20분 안에 푸는 거 80분. 네, 그래서 총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고 그래서 요 문제 맞은 개수를 해가지고 커트라인이 네, 몇 커트라인이 점인가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이 쉬웠어. 점수가 높았으면 커트라인이 상대평가예요? 그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 배수대로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겠네. 왜냐면 네. 난이도가 매년 틀리니까. 다르니까. 예를 들어 서류에서는 7배수를 뽑고 이때는 막 면접에 몇 2.5배수를 배수를 뽑고 그 그럼 2.5대 면접에 1이 되는 되는 거죠 거고. 면접이. 연령은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면접은 3가지 종류를 봐요. 인성 면접, 상황 면접, 토론 면접 해가지고. 아까 그 사람 인성에서 떨어졌을 근데 이게 많이 보고 연습하면은 사실 못 고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인성을 어떻게 면접에서 걸러? 나는 걸르죠. 어렵다고 다 봐. 가면을 쓰고 올 수 있죠. 네. 그리고 3가지. 근데 인성 면접도 만약에 질문 유형에 따라서 그걸 이제 질문에서 어떻게 답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일관성을 연습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면접을 한 2시간 봐요.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죠. 토론 면접을 5명이서 한 1시간 정도 보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상황 면접이랑 인성 면접을 보는데 아마 개인당 돌아가는 시간은 한 그래. 8분 정도? 다대다니까. 네, 다대달아서 한 8분 정도 되는데 이제 질문이 보통 한 사람당 5개, 6개 많이 오네요. 하고 상황 면접 질문 한 2-3개 온 것 같아요. 그런 면접의 그런 압박감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상상만으로도. 네. 이 나이에 예를 들어 뭐 면접을 본다. 그게 너무 그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3개 중에 면접이 제일 힘들겠고 이렇게 생각 드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류가 제일 힘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필기 뚫으니까 면접은 할만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너무 어려웠고 저도 면접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나이가 많아질수록 면접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약간 이제 막 취업을 시작하는 새내기 분들이나 청춘에 막 이렇게 들끓는 분들은 약간 좀 부딪히고 뭐 깨지고 이런 그런 거에 게 조금 두려움이 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미 예를 들어 사회 경험이 많고 사람을 많이 대해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막 머릿속에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면접에 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그치. 같다는 단순하지 않아서.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이든지 어릴 때 해라. 네, 맞습니다. 젊을 때 해야 하면 좀 더 쉽다. 쉽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엔 저는 나이 들어서 시작했으니까 좀 오래 걸렸지만 아마 젊으신 분들은 네, 좀 네, 금방 네. 따라가지 않을까. 또 사실은 지금 여기 선생님도 그 보험 청구를 하면서 많이 흥미와 호기심을 많이 느꼈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치과위생사를 하면서 누구나 다 이게 적성에 맞는 직군은 아닐 수 있잖아요. 맞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치과 경험을 어느 정도 뭐 한 3에서 5년 정도 쌓으면서 보험 청구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좀 다른 이런 분들과 같이 다른 좀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은 많이 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이 안에서만 뭘 해야겠다는 한정을 짓진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보셨더니 그래서 좋은 게 좀 뭐 치과보다 뭐 급여 이런 거는 뭐 사실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약간 치과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책이겠지. 조직이고 또 시스템의 회사 같은 곳이니까 뭔가 좀 이런 거는 확실히 치과보다 회사원 되니까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목걸이 달고 이제 딱 이렇게 구두 또각또각 구두 신고 이제 회사 출근하고 어떠신가요? 근데 우선 저는 그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큰 차이는 네, 큰 차이가 없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있는 건 내 똑같아. 업무 그냥 하는 거는 그냥 똑같다. 이제 뭔가 그런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나요? 네. 어쨌든 그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 치과에서 네. EDI 신고 같은 거 하죠. 많이. 건강보험 신고나 네. 피부양자 신고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처리하는 일이어서 예를 들어 계속 그냥 EDI 조회해보고 들어왔으면 처리하고 약간 이런 그럼 업무를 일이 하고 안 들어오면 할 게 없는 건가요? 근데 예를 들어 안 들어오진 않겠지. EDI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팩스도 들어오고 외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도 들어오고 고객센터로 통해서도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고 막 그래도 없으면은 뭐 할 게 없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월 업무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뭐 회사의 뭐 복지나 그래도 또 좋은 점들 어필을 좀 해주세요. 공단에 왔더니 이런 게 좋더라. 그러니까. 뭐 1시간 단위로 이제 휴가 쓸 수 있고 아,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요? 맞아. 네네. 그럼 뭐 반차, 반반차, 반에 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회사 아, 그럼 다니는 좀 사람들은. 일찍 퇴근해야 돼. 그럼 2시간 일찍 휴가를 그렇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전에 내요. 그렇지, 어, 사전에 그렇지, 내야 돼. 그렇지. 어쨌든 시간 쪼개서 단위로. 쓴다. 시간 단위로. 네. 우리는 네. 반씩 거의 쓰잖아. 저희는 일밖에 안 돼요. 아우, 진짜? 네. 근데 저희도 이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 따끈따끈한 복지예요. 제일 뭐 좀 힘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세상 100점짜리는 없잖아요. 아직은 안 나타났을 수도 있어. 근데 뭐,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 이런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 막.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거를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냥 행복하게 다니고 있고 현재. 아까 와이파이 얘기했잖아요. 아, 근데 와이파이도 못 쓴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 개인정보가 되게 어. 투철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가서 하는 일이 그 잠겨져 있는 서랍 문을 여고 집에 가기 전에 하는 일이 서랍 문을 잠그는 거예요. 내 자리에. 그 열쇠 네.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해? 아,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내가 들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그치. 거예요. 그리고 제 담당 서류를 모아놓는 서류철해놓는 방이 있는데 그 장도 그 안에 열쇠를 있어. 넣어놨어요. 열쇠를 다 아무도 내 것을 못 보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공기업들은 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뭐 병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데에서는 더 뭔가 엄격하다고 해야 되나요? 프린트 했거나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 그러면 다 파쇄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아, 누군가. 왜냐면 저희는 다 물어보는 게 확인하려면 그렇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봐야 그렇지. 되니까.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나요, 결론은? 네, 그 와이파이는 제가 알기로는 어. 그 와이파이 터지면은 되게 해킹이 가능하다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업 자체 서버에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병원도 사실은 와이파이를 고객들한테 하려고 노출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따로 고객용으로 그냥 하는 거를 써야지 병원 거를 영어로 같이 하면 안 공유하면 된다. 안 된대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해킹 당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고급미소도 따로따로 쓰거든요. 맞아요. 장비용, 사람용 네, 그렇죠. 따로 직원용 이렇게 다 따로 써요. 따로 쓰는 게 맞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예 와이파이가 안 돼서 LTE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바꿔야 되겠네 여기는. 그러네. 다. 근데 거기서 핸드폰을 쓸 일이 별로 없죠, 별로 사실. 없어요. 뭐 일하다 근무 보면. 시간에. 일을 하다 보면은 그거에 바쁘니까. 그리고 컴퓨터도 그냥 일반 그게 로그인이 안 돼요. 아, 뭐 네이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걸로 전환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외부망을 쓰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메일도 잘 못 받고 막 이런 네. 데들이 있더라고 회사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메일도 내부 메일, 외부 메일이 따로 맞아 있어요. 맞아. 이렇게 책상 앞에 앉으면 우리는 이제 네이버도 들어갈 수 있고 그치. 한데 거기는 그냥 일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있는데 그또 경로가 다 달라져. 또 경로를 그냥 또 다시 들어가고 뭐 해야 되니까 좀 귀찮아요. 안 하고 안 말겠- 하지. 그냥 안 하고 그렇게 말겠- 하면 사실 여기다 인터넷 검색해도 되는데 그거 키는 게 귀찮아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렇지. 검색해요. 아 근데 오히려 약간 그건 있네요. 회사 내에서는 딴 일을 못 귀찮아서라도 그러니까. 못하게 해. 못하지. 그럼 이게 은근히 귀찮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경로를 통해서 맞아 들어가게. 맞아.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왜 은행 같은 것도 그렇고 음. 공기업도 그러면은 이게 그 여러 지사가 있고 또 뭐 로테이션 같은 것들도 있지 않나요? 거기도 로테이션 그런 네. 분들 막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 나 집에서 멀리 떨어지면 어떡해? 그치. 나 그럼 독립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도 어디로 많으시고. 발령받을지 모르잖아.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우선은 저는 처음에 지원할 때 경기 인천 지역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만 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대로? 지사로 발령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건 신경을 쓰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노조는 100% 무조건 가입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 안 해도 돼요?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럼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보호를 못 받을 거 그치.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음. 노조는 정직원이 돼야 가입할 수 있는데 아직 수습 폐쇄가 안 돼서 가입을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고 근데 아무튼 이제 지사를 보통 돌 때는 5년에 한 번씩 지사를 돌고 이건 무조건이에요, 도는 거는? 네. 아. 지사 안에서 거의 2년에 한 번씩 부서를 바뀌어요. 그러면은 내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업무 파트로 가서 네네네. 그럼 또 일을 또 새롭게 배워서 또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마 공무원도 계속 바뀌고 그런 맞아, 것처럼 같은 일을 하면은 이제 자기의 그런 나태함,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런 계속 것들을 약간 왠지 뭐 리프레시하면서. 보완하기 위해 계속 변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있네요. 것 같아요. 응. 은행도 계속 맞아, 로테이션 맞아. 시키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루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업무 그 부서가 도는 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배울 수는 있겠네요, 일단은. 그죠. 그리고 지사 이런 그 공단 업무가 아무리 죽을 때까지 해도 모든 업무를 다 해보고 퇴직할 그렇겠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 새로운 업무를 맡게 돼서 저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요. 회사라는 곳이 저희 뭐 어디든 사실 마찬가지지만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이 힘든 맞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래서 업무가 약간 뭐 독립적이냐 이런 게 궁금했던 게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거나 협업을 해야 뭐 되는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독립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피부양자 담당이면 피부양자, 이 사람은 직장 상실, 직장 취득, 다 달라, 막 외국인, 예를 들면. 뭐 급여 정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협업을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엄청 많이 해야 돼.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 그쵸? 업무라는 게. 소통을 하면 사실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우리는 뭐 하나 소통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그렇죠. 없어. 이게 제일 힘든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나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죄송한데 저는 가격에 관련된 팀이어서 제가 가격은 확인해 드릴 수가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외부가 됐고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좀 어렵다. 전화로 이제 고정.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이 안 부딪히는 그렇지. 느낌이네요.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스트레스는 없겠네. 그 예를 들어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받았는데 급여 정지에 관련된 전화예요. 저 지금 해외에서 지금 있다가 입국했는데 뭐 병원 가야 될 거여서 이거 풀어주세요. 뭐 이런 전화가 왔어요. 어쨌든 그 기준이 있고 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걸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건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업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고 거기서 말한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사람이랑 부딪히는 게 힘드신 분들 오히려 더 적성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건강보험공단 공단으로. 입사를 권합니다. 네네네. 아. 아니 왜냐면 그게 누구나 쉬운 게 아니고 그치. 요즘 들어서 더더욱 더 대면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 사실은. 네. 그런 분들이라면 매력적인 일이네, 네, 그걸로.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안에 혹시 지금 아직 모를 수는 있지만 조직 문화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뭐 회식을 한다든지 뭐 워크숍을 간다든지 뭐 이런. 제가 그냥 얼마 안 있었지만 아직 지사 전체가 회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보통은 팀 단위로 점심에 점심밥 먹는 거? 그건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 뭐 우리 회사 하면 그 월 행사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우리는 팀권한? 이때 네. 한번 점심 먹을 거야 약간 같이. 뭐 이렇게 팀장님이 정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월급 나오는 날 우리 점심 같이 먹자라든지 약간 뭔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러면 모든 팀이 다 그날 먹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냥 팀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고 팀마다 또 층마다 점심 먹는 분위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팀끼리 점심을 먹는 팀도 있고 예를 들어 그냥 동기나 다른 사람들이랑 각각 알아서 먹는 팀도 있고 약간 그럼 저도 그냥 혼자 먹을 때도 있고 같이 먹을 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팀이 몇 명이에요? 저희 팀이요. 하나, 둘, 셋, 넷, 많지 않네. 6명. 6명이고 7명 정도? 그 지사 전체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그러면. 네. 또 다른 뭐 궁금한 점 혹시 궁금한 점 또 있을까요? 있으신가요? 앞으로 저희가 또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또 교류를 하면서 뭐 좋은 정보가 있다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예, 지금은 아마 입사하신 지 오래 안 되셔가지고 아직 단점을 너무 못 들었어 우리가 오늘 사실은. 예, 그래서 더 뭐 좋은 정보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해보는 것으로 네. 네,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근데 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오늘 전달드리지 못한 노하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자세하게 말해도 사실 두 분은 좀 관심이 없는 분야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급 생겼어요. 아, 네, 그렇답니다. 네네. 제가 자세히 말해도 사실 이해를 못 하실 것 그쵸, 같아가지고 그쵸. 사실 뭔가 좀 더 딥하게 설명드리기는 않았는데 음. 혹시 궁금하신 점이 그쵸. 있다면 네, 남겨주세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질문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